네, 그러면 PCB 어셈블리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밑에 스텐실도 보이죠? 어셈블리 이쪽에서 맡기지 않고 스텐실만 제작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PCB 어셈블리를 활성화를 시켜주면은 이렇게 PCB 어셈블리에 대한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탑 사이드 전면 영역이 되고 바텀 사이드가 되는데 PCB 어셈블리 타입이 이코노믹이면은 한쪽 면만 되는 거고요. 스탠다드면은 양쪽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만 SMT를 쳐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탑 사이드, 바텀 사이드 이렇게 있고요. 보스 사이드 해가지고 양쪽 다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PCB 어셈블리 수량이 있습니다. 이 수량 같은 경우에는 PCB 제작 수량과는 별도로 조립을 해서 받을 PCB의 수량을 얘기를 합니다. 최소 2개에서부터 선택이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수량으로 2개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PCBA 수량을 5개로 하면은 좋은데 가격이 문제가 되죠, 항상. 부품이 5개만큼 5세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품 값도 고스란히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엣지 레일의 피드셜 마크 선택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커버에 추가해놨으면 이거를 선택하면 되고 위에서 JLC PCB 패널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위에서 선택을 안 했더라도 여기에서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품 배치 확인은 노를 클릭해 줄 거고요. JLC 쪽 엔지니어가 확인을 해주는 서비스 같은데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텐실 보관도 노고 픽스처도 보관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셀렉션은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셀프로 진행하겠습니다. 나머지 고급 옵션들은 전부 다 기본값으로 두겠습니다.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제 베이크 옵션 같은 경우는 부품을 베이킹을 해서 고온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수분에 민감한 부품 같은 경우에 수분을 좀 날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보통 24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키징 옵션 이런 것도 있는데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넥스트를 눌러주게 되면은 다음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PCB 보드가 나오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탑면과 이렇게 바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PCB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게 되면 Bill of Materials 이 BOM 항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BOM 파일 그리고 이쪽에 CPL 파일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도 샘플 BOM 그리고 샘플 CPL 파일을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프로젝트 폴더에 Manufacturer 폴더에 만들어 놓은 BOM과 CPL 파일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BOM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또 CPL 파일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이 된 PCB를 진행을 할 때 BOM 상의 수량을 하나의 세트만 구성을 해놓고 여러 개를 반복을 해달라고 하는 옵션이 싱글이고 배열을 4개를 했는데 4개에 대한 수량이 다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 우측의 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누르게 되면 해당 파일들을 불러와서 오토로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은 오토로 진행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먼저 BOM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부품들의 리스트를 불러왔는데요. 우리가 부품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많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것들, USB 미니 커넥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좀 있는 부품이라서 스페셜한 이 컴포넌트다. 그래서 차지가 좀 붙습니다.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0.2176불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품 번호가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선택 안 한 R16번 270kΩ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걸로 선택을 해놓고 우리한테 확인을 하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 0603 270kΩ 눌러보면은 이 부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0603 패키지에 270kΩ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동으로 찾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BOM에 작성을 안 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공란으로 놔둔 것들 1 마이크로패럿 1608 이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1 마이크로패럿 1608 이거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그냥 체크를 해버렸죠. 시스템에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전부 다 확인해주면 됩니다. 정확한 거는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 같고요. 아까 전에 270kΩ 같은 경우에는 아마 뒤에 R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되어 있다면 Next를 눌러주겠습니다.
넥스트를 누르면 컴포넌트 플레이스먼트 항목이 나옵니다. 지금 좌표 데이터가 원점이 다른 곳에 가 있어서 이것을 자동으로 맞추냐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OK를 눌러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한 항목 0점 기준으로 맞춰봅니다. 자,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런 SMD 자재들 같은 경우엔 웬만하면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스로올 타입의 자재들은 옆으로 꺾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품의 원점을 JC PCB에서는 가운데를 부품의 원점으로 보고 키캐드에서 우리가 작성한 이런 스로올 타입의 파트들은 보통은 1번 핀을 원점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점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수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맞추고 가겠습니다. 먼저 이쪽 제3번 맞춰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돌리고 로테이트 그 다음에 시프트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로테이트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로테이트 맞춰서 오른쪽 마우스를 끌면서 이동이 되고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2D로만 볼 수도 있고요. 3D로 보려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품을 클릭 후 옆으로 이동하면 되죠. 많이 이동해야 됩니다. 쭉 계속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크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실크의 영역대로 가면 되고 2D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맞아진 거를 볼 수 있고 3D로 보게 되면 뒤에 쪽을 돌려보면 부품이 이렇게 스로올 안쪽으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1번 보겠습니다. 제1번도 이쪽 로테이트로 해주고 쭉 왼쪽으로 끌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후에 2D로 좀 볼게요. 각 칩들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칩 같은 경우에 1번 핀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 1번 핀은 이쪽으로 표시를 해놨었죠. 그리고 이 부품도 이렇게 U4번도 이렇게 두 개 확인해 주시고요. 버저도 확인이 됐고 MCU 같은 경우가 틀어져 있습니다. 지금 1번 핀이 여기인데 실제 1번 핀은 여기죠. 로테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LQFP 같은 경우 이렇게 네 방향으로 핀이 다 나와 있거나 한 경우는 위와 양옆에 이 간격들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 올라가 있는지 패드에 잘 봐주셔야 됩니다. 포텐시오미터를 돌려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눌러서 여러 개 같이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로테이트 우측으로 한번 해주고 오른쪽으로 많이 가주고요. 위로 올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스로올 같은 경우에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확하게 맞추지 않아도 잘 맞춰줄 겁니다. 3D로 보면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살짝 튀어나왔는데 이 정도까지는 전부 다 맞춰줄 겁니다. 그리고 스위치, 텍타일 스위치, 텍트 스위치죠. 이거는 방향이 있는 부품은 아닌데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3D로 뒤를 돌려보면 이쪽으로 잘 빠져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살짝 커 보이긴 하는데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한 바로는 사이즈가 맞았으니까요. 여기 밑에 이게 얘네들이 선택이 안 됐네요. 다시 선택해서 이동을 쭉 다시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쭉 내리겠습니다. 한 번에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잘 맞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품들도 혹시나 틀어진 게 없는지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USB 같은 경우 USB 커넥터도 지금 이렇게 잘 보면은 패드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성이 있는 부품 같은 경우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방향이 있는 것들, 아까 IC처럼 1번 핀이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요. 극성이 존재하는 게 또 우리 뭐가 있죠? L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ED 같은 경우는 회로랑 데이터 시트랑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JS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표시를 해주는데요. 한번 우리 키캐드를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LED 쪽을 보게 되면 이쪽이었죠. 지금 확대를 해보면 이쪽 부품인데 이쪽이 에노드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패드, 왼쪽 패드가 에노드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쪽 바 있는 데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쪽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실크 스크린으로 표시를 해놨었죠. 네, 이쪽이 에노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LED도 확실히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탑면, 전면은 전부 다 검증이 끝났습니다. 모든 부품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바탕을 클릭하게 되면 후면도 확인을 해줍니다. 사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면만 SMT를 하고 후면은 그냥 수작업으로 땜을 해도 충분히 손쉽게 가능한 부분들이라 비용적으로 좀 아끼려면 이 부분은 건너뛰어서 탑면만 진행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확인을 해주고 자리가 잘 있는지 확인을 잘 해주고 다 확인이 완료되면 넥스트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견적과 주문 작업이 나오는데요. PCB는 아까 전에 확인했던 29.9불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파일 체크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1불 정도가 추가가 됐네요. 그리고 스탠다드 PCB 어셈블리 가격은 169불이 나오네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처음에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굉장히 싼 가격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셋업 비용, 그리고 스텐실 제작하는 비용, 그리고 패널은 가격을 받지 않고 사이즈도 조그만해서 라지 사이즈 없고요. 컴포넌트 부품값이 35불이 되는 거죠. 장비에 거는 가격이거든요. 이 장비를 세팅하는 비용이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SMT 어셈블리, 핸드솔더가 또 있습니다. 핸드솔더는 아까 전에 봤던 스롤 타입의 부품들이 될 것입니다. 다른 가격들 쭉쭉 있고요. 패키징 비용 있고, 아까 전에 USB 같은 경우에 스페셜 컴포넌트라서 가격이 조금 더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에서 6일 걸리네요. PCB 3일에 어셈블리 5에서 6일 이렇게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체 다 해서 198.9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덕트 설명은 해당하는 것들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발용 DIY 이런 보드다. 그래서 Save to Cart, 이 LED 부품인데 이게 베이킹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면서 가격이 더 추가가 되네요. 제가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이런 게 나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쇼핑 카트에 PCB 그리고 어셈블리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 배송비랑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비용 지불 후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쪽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전에 진행을 해놨던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PCB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 레이어 작업하고 라미네이션 하고 드릴링 하고 이런 식으로 드릴로 뚫는 거죠. 비아나 드릴 홀.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카파 작업하고,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공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PCB 원판 이렇게 나오고 인스펙션까지 이렇게 비전으로 검사를 하죠. 그리고 솔더 마스크로 이렇게 쭉 바르고 실크 스크린 작업하고요. 이렇게 잉크로 쭉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핫슬로 작업했으니까 이렇게 뜨거운 쪽으로 쭉 들어가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갔다가 이게 다 납이죠. 그리고 전기 테스트, 프로브 테스트 이런 것들도 하고 이제 마지막 인스펙션 이제 검사해가지고 PCB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PCB 어셈블리는 이렇게 데이터 준비하고 쭉쭉쭉 진행해가지고 완료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4일에 이제 작업이 시작돼서 쉽날, 아마 쉬는 날이 있으니까 이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리고 어셈블리까지 해서 쉽날게 다 완료가 됐네요. 그래서 저한테 도착한 게 한 12일 정도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JLC 쪽에서 후원을 받아서 조금 싼 가격에, 이게 그때그때마다 뭐 자재값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금액적인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B를 발주를 하고 PCB 어셈블리, PCBA도 진행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드가 도착한 후에 이제 보드를 보면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달려온 STM32F 보드 제작 강의의 하드웨어 설계 과정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회로도 그리기도 까다로웠고 4층 레이어의 스택업, 그리고 임피던스 매칭, 그리고 오늘 보신 PCB 주문, PCB 어셈블리 가이드 패널과 PD셜 마크 설정까지 누군가에게는 쉬운 과정이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텐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따라와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고생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설계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영상부터는 우리가 JLC PCB를 통해서 주문한 실물 보드가 도착했을 때 하드웨어적인 검수, 그리고 제작한 보드에 직접 숨을 불어넣는 기본적인 펌웨어 작성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접 설계한 보드가 공장에서 찍혀서 나와 내 책상 위에 올라오고 거기에 직접 만든 펌웨어가 올라가서 LED가 켜지고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 그 쾌감 다들 잘 알고 계실까요? 실물 보드가 도착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펌웨어 파트까지 완강해서 여러분만의 완벽한 커스텀 MCU 보드를 손에 쥐는 그날까지 저희 핑크버그랩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끝까지 으쌰으쌰해서 멋지게 마무리해 보시죠. 앞으로 이어질 펌웨어 강의야 보드 검수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